하쌤입니다. 오늘이 코레일 시험일자 D-13일입니다. 어느 한 학생이 카페에 이 문제를 올려줬는데 이 문제는 내 책에 있는 거죠. 이 학생은 범위 개념으로 합산을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내가 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에 재미가 있어야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죠. 이 학생은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범위 개념을 활용해서 답을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범위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자, 조건은 뭐냐면은 시험 과목 같은 경우 서로 시험 친 과목이 같아야 합니다. 비교 항목이 있다 그러면 그 항목도 같아야 합니다. 이처럼 조건이 동일하면 범위가 크면 합은 적다. 범위가 적으면 합은 크다. 이렇게 내가 학생들에게 외우라 그럽니다. 이렇게 외우라 그러는데 원래 이거는 확률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범위가 크면 합은 적을 확률이 높다. 범위가 적으면 합은 클 확률이 높다입니다. 근데 확률까지 들어가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빼자. 자, 확률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확률도 있죠. 그것을 갖다가 찾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이따 바로 할 겁니다. 자, 가나 다 세 학생이 있는데 점수를 보세요. 80, 50. 그래서 범위값을 찾으면 30. 나학생은 75, 60. 범위값은 15. 다학생 40, 25. 범위값 15. 자, 범위값을 봤을 때 가학생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합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나학생 보세요. 범위는 15입니다. 둘이 비교했을 때 범위는 가가 큽니다. 범위는 나가 적습니다. 이제 합을 볼게요. 130, 135. 그래서 합을 비교하면은 범위가 적은 놈이 합은 큽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는 그러면 범위가 적은데 왜 합은 적으냐? 점수대를 보세요. 다의 점수대는 아주 낮은 곳입니다. 점수대. 그래서 나와 다의 범위가 같지만 다는 낮은 점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선택지 4번을 보면은 가장 많은 무역 간, 가장 적은 무역 간 차이.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범위죠. 그래서 잘 해석의 진술을 보면은 대개 범위 개념을 가장 많이 활용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묻기를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적은 것의 차이, 가장 큰 것과 가장 적은 것의 차이, 이와 같은 것을 묻죠. 그래서 범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으면 답을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 4번 볼게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랍니다. 가장 많다 그러면 숫자 크기 가지고 보세요. D국과 F국을 비교할 수 있겠군요. D국의 숫자 크기, F국의 숫자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합계 내지 않습니다. 비슷한 숫자를 찾아갑니다. 비교합니다. 비슷한 숫자 찾아갑니다. 비교합니다. 비슷한 숫자 찾아갑니다.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D국을 버릴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계산이 아니라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 가장 적은 무역관 숫자 크기 가지고 보면은 B국과 E국, G국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숫자 크기를 놓고 비교해 가면은 E국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숫자 크기를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2016년이 맞네요. 숫자 크기가 가장 크고 가장 적습니다. 그럼 차이값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옳은 진술입니다. 자, 2번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보세요. 가장 높은 부분과 가장 낮은 부분의 차이, 이게 뭘 뜻하죠? 범위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료 해석에는 범위 개념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를 범위 개념이라고 잡아놓고 나를 보세요. 전체 경영 점수는 이국, 비국 비교하랍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다 계산할 거냐? 범위 개념으로 보자 이겁니다. 각국을 범위 개념을 보면은 자, A국은 최대값이 107, 최소값이 98. 그래서 값은 얼마죠? 9입니다. B국 최대값 109, 최소값 93. 계산하면은 16이죠. C국 최대값 106, 최소값 98. 계산하면은 8입니다. D국 최대값 102, 최소값 80. 계산하면은 22. E국 최대값 100, 최소값 79. 그래서 계산하면 21. 그래서 범위부터 계산을 해놓고 나를 보세요. E국과 B국 비교해서 E국과 B국 비교합니다. B국의 범위는 16, E국의 범위는 21. 그럼 높다 낮다 판단해야 되는데 E국이 더 낮죠. B국이 더 높습니다. 범위값 가지고 실제 점수대 가지고 볼게요. B국과 E국의 점수대, B국의 최소값은 93, E국의 최소값은 79. B국이 더 높습니다. 최대값 B국은 109, E국은 100. 최대값 점수대 역시 B국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B국이 더 크다고 해야 됩니다. 답을 보세요. 각국의 합계를 내라는 얘기인데 방금 우리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9, 16, 8, 22, 21. 그래서 가장 큰 국가는 D국이 되고 가장 낮은 국가는 C국이죠. 그래서 나와 다가 틀렸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계산이 아니라 비교하라. 통계표 작성의 목적은 관찰, 비교, 해석입니다. 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징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자, 3번 문제는 확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범위를 설명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경우를 짓기 위해서는 점수대를 꼭 비교해 줘야 됩니다. 점수대. 그러지 않을 경우 확인한다. 점수대를 비교해 주면 판단 바로 할 수 있죠. 앞에서도 우리가 점수대 비교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 점수대 비교하는 걸 한 번 더 연습하는 겁니다. 범위가 크면 합은 적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범위가 같은 A와 C 거의 같죠. 점수대를 비교합니다. 최소값부터 비교하세요. 그러면 C가 더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A를 버립니다. 이제 C와 E 비교인데 E의 범위, C의 범위 비교하면 E의 범위가 비록 크지만 최대값, 최소값 차이가 크지만 점수대를 비교하니까 E의 최소값이 C의 최대값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성장은 E. 이게 점수대 가지고 비교해주면 그러지 않을 확률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자, 실제 PCM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중치에 대한 얘기인데 가중치는 상대적 중요도라 그럽니다. 자, 제목을 읽습니다. 단위 없습니다. 밑에 만족도 계산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 공식에는 표준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립니다. 결국은 합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이 소수점까지 있는 이 합을 언제 계산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중치까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범위로 먼저 보십시오. 가학교 최대값은 81, 소수점 버립니다. 최소값은 63. 그래서 계산하면은 18 정도 되겠네요. 나학교 최대값은 88, 최소값은 43. 그래서 계산하면은 45 정도 됩니다. 다 최대값 86, 최소값 41. 계산하면은 45. 라 최대값 81, 최소값 59. 계산하면은 22 정도 되나요? 예. 마 최대값이 83, 최소값이 53. 그래서 계산하면은 30입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구해놓고 점수대를 보세요. 점수대. 각 학교의 최소값부터 봅니다. 각각의 학교 최소값 봅니다. 최소값 봅니다. 최소값 비교하면 각 학교의 최소값이 점수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최대값을 보세요. 각 학교의 최대값, 나 학교의 최대값, 다 학교의 최대값, 라 최대값, 마 최대값. 자, 최대값은 비록 각 학교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가중치를 보세요. 이제 가중치를 가장 많이 부여하는 항목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범위도 적으면서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두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답은 가.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따른 해석입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계산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꼭 넣으세요. 5번. 자,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직원은 가장 높은 평가 점수. 여기서 적용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중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있는데 일단 가중치는 놔두고 범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 2, 나 9.28이니까 1.2가 되겠네요. 다 7.5, 9.5, 2, 라 9.55, 그래서 4.5, 마 9.05니까 4죠. 그러면 범위가 가장 적은 놈을 찾습니다. 이제 점수대를 보세요. 최소 값부터 비교하는 겁니다. 7, 8, 7.5. 라마는 과감히 버릴 수 있고 최대값 보세요. 자, 9.0, 9.2, 9.5. 업무 성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놈이 누구죠? 나. 업무 성과에 가장 큰 가중치를 주겠답니다. 그래서 딱지 피네요. 답은 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문제는 수장공사 예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학생이 올린 그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고 2번 문제 가중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상사가 가중치를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가중치를 정하는 겁니다. 가장 높게 두는 항목은 하천 수질에 5를 주고 주변 편의시설에 4를 주고 자연경관에 3을 주고 접근성에 2를 주고 주변 물가는 무시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중치를 갖다 표시해 놓고 각 강의 범위값을 정해 봅시다. 한강은 60과 40, 20입니다. 금강은 70과 40, 30, 낙동강 60과 40, 20, 영산강 50과 30, 20. 이제는 점수대를 보세요. 자, 최소값 40, 40, 40, 30. 그래서 영산강 강이 풀어도 됩니다. 3개 강이 남았는데 최대값을 보세요. 한강 60, 금강 70, 낙동강 60.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가중치를 보세요. 하천 수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바로 건강이네요. 답. 자, 선택지에는 점수가 있는데 점수 무시하세요. 어쨌든 강을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강에 A, B 점수를 달라지고 있다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한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강만 제대로 짚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비교를 통한 해석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통계표 작성 목적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